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자상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원해. 그러니까 이 여자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술만 먹었다면 걔가 돼, 멍멍이가 돼.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취직하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화가 즐거운 사람,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환경이 좀 비슷하게 자란 사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보는 것들이 되게 많긴 하죠. 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혼할 때는 사실 만 가지를 본다라는 옛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돌다리를 좀 두들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 선택이 맞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결정사 대표님이시니까 결정사에 찾아오는 여자분들이 주로 남자 볼 때 어떤 조건 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선입견 다 빼고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정량적인 건 스펙을 보겠죠.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하고 이성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봐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남자면 돼요, 피만 들면 돼, 이런 사람 없을 거야. 그냥 숨만 쉬면 돼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나랑 맞는지를 보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라고 보면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이요, 대화 잘 되는 사람이요, 제 스타일인 사람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나와 대화가 통하는지, 그리고 결혼으로 갔을 때에는 결혼의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원해서 그 한 가지 조건에 나는 해당이 되면 결혼할 거야 하는 여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돌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자상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걸 또 원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이거면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도 내가 서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잖아. 돈만을 딱 원했을 때는 그치. 돈이 많으면 이제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 반대로 남자인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 이 여자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술만 먹었다면 걔가 돼, 멍멍이가 돼. 그쵸. 나는 예쁘기만 하면 돼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친구 중에 그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본인 자산만 100억대가 넘어, 집도 다 있고, 여자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 너 원하는 여자가 도대체 뭐야? 어떤 여자를 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어.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무난한 여자.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 한 10,000가지 중에 다 10,000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도 똑같다라는 거야. 키도 무난해야 되고, 돈도 무난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명확하다. 그러면 그 명확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결혼하는 여자도 있지만, 사실 그걸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취직하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취직하는 여자도 있겠지. 안 그래요? 되게 외모 예쁘고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펙도 뭐 적당히 있어. 이왕이면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나고 싶어, 소위 말해 잘난 남자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도 있겠죠. 근데 그 여자는 상위 10% 정도밖에 안 돼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떠냐?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화가 즐거운 사람,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환경이 좀 비슷하게 자란 사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여자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남자와의 시간이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원론적인 거에서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 되게 서로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어느 정도는 손해볼 마음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 연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 이꼴 결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 여자 남자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만나? 내 머릿속으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잘해준 건데, 상대가 나한테 예를 들어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막 머릿속에 보여. 그럼 어때요?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 안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줄 때는 뭐 끝도 없이 잘해주겠지. 좋은 모습만 보이겠지. 집에 뭐 엉망진창 되어 있어도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 깔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겠어? 이건 결혼이기 때문에 본심 알고 싶은 거거든. 이 사람의 평소 습관, 행동,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룸메이트잖아. 그런데 생활 습관과 나의 생활 습관이 자꾸 충돌을 해.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호응을 못 해줘. 리액션이 없어. 그럼 어때요? 대화가 즐겁지 않아. 결혼은 이런 코드들이 맞아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 집에 가서 빨리 와이프한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래야 행복한 거잖아. 세상에서 제일 베스트 프렌이 와이프 또는 남편이 되는 거거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결혼도 잘하는 거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조건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말 잘 통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정보회사 왔기 때문에 어떤 조건만 보지 않냐라고 하는데, 조건도 보는 거예요. 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봄날 너무 좋아, 연애하고 싶어. 누구한테 소개팅을 요청할 건데 길 가다가 너무 예쁘니까 번호 좀 이럴 거야? 짜증나죠. 제가 이런다고, 요즘 세상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외모지, 그 사람의 내면을 마음에 들어서 말 시키진 않았을 거야. 근데 너무 외모가 내 스타일이어서 말은 시켰어. 대화를 나눠보니까 홀딱 깨. 대화가 1도 통하지 않아. 그럼 무의미하잖아. 그렇죠. 시간 낭비잖아. 감정 소모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소개를 받고자 오시는 게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소개팅 앱, 동호회 어떤 루트건 사람은 만나야 하잖아. 만나지도 않고, 아, 거기 너무 욕심꾸러기들이 많은 것 같아. 어디서 만날 거야? 맨날 방구석에만 있을 거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이 잘 가꿔놓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만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피땀 흘려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왔는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쁘게 빛나게 만들어줬는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빛나고 있을 때만 보고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나는 물어봐. 그럼 너는 어떤 노력을 하니?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니? 아니면 연애하고 있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 네 몸을 관리하니? 피부 관리하니? 아니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니? 이런 얘기를 물어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비관만 해.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전 이런 얘기해요. 매력적이어야지. 그리고 내가 연애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방치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돈 버는 행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이성에게 어필이 돼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듯이 반대도 똑같잖아. 하물며 이게 연애가 아니라 결혼인데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50년, 60년 살 동반자인지를 체크하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마무리해요 벌써? 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아쉽네. 이대로 끝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인료 구독하시고 그 다음 얘기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연인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